지금 오늘 촬영일이 1월 오늘 15일인가? 네, 15일인데 원래 관세법이 개정이 있죠. 개정이 있는데 개정이 있는데 이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일자 시험일에 시행되는 법 기준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개정도 다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 2차 네 과목 중에 개정이 제일 많은 게 관세법이죠. 관세법. 왜냐하면 이제 HS는 5년마다 바뀌나요? 5년마다인가 4년마다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마다 이제 개정이 조금 이루어지고 관세평가는 이제 관세법 안에 들어있긴 한데 관세평가 그 파트 있죠. 30조부터 36조까지인가? 네. 그 파트는 그렇게 잘 개정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 그 관세평가 기구 WTO 하여튼 WTO 하여튼 거기에 이제 그 약간 그 뭐라지 조약이라 해야 되나? 그걸 이제 따서 온 거기 때문에 잘 안 일어나는데 가끔 이제 일어날 때도 있긴 하죠. 개정이. 그리고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도 가끔 협약 같은 게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제 좀 개정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관세법은 매년 개정이 돼요. 매년 개정이 되고 특히 이제 개정이 많이 되는 게 이제 연초 연초 개정이 많이 되죠. 근데 제가 원래는 그 모의고사 시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4월 이후에 하려고 했어요. 개정 특강을. 왜냐면 이게 처음에 매년 초 1월 1일에 개정이 좀 많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4월 1일에 또 한번 이제 개정이 돼요. 그리고 이 중간에 요건 이제 법 개정이고 요 중간에 시행령이 또 개정이 되거든요. 시행령 개정이 거의 한 2월 말인가? 네, 그때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에 이제 4월 1일 날 왜냐면 저는 이제 2차 관세법이니까 2차는 이제 우리 6월에 시험이죠.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요 시행령까지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개정 특강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개정 특강 문의도 왔다 그러고 또 다른 학원에 보니까 또 개정 특강을 이미 하신 강사님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들 약간 1차 강사님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해요. 왜냐면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달에 시험이기 때문에 요 4월 반영 전에 이제 요거를 빨리 이제 개정 특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2차여가지고 그래서 원래 4월 1일 날 이렇게 시행령까지 다 개정되는 거 반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학원 측에서 요구도 하시고 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4월 이후에 개정 특강을 또 한 번 더 할지. 왜냐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월 1일에 이제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실제로 4월 1일 전까지 시행이 되는 법이 있었어요. 법 규정이 있었는데 4월 1일 날 또 개정이 되면서 이 1월 1일 날 시행되기로 한 게 다음 해 2026년 1월에 시행된다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재를 만들다가 또 그 부분을 또 수정하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혹시 이제 제 자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업로드된 자료를 보면 제가 제 교재에 맞게 이제 제 교재 특징이 있죠. 이제 한눈에 딱 보이게 하는 그걸 이제 최대한 안 해치고 하려고 이제 제 교재에다가 이제 개정된 사항을 딱 반영해서 이제 편집도 딱 해놨는데 또 이때 지금 또 시행령도 이제 2월 말에 또 개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들을 그게요. 이제 개정이 좀 많이 없기를 바랄 뿐인데 이때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료를 제가 지금 업로드된 자료 보시면 아마 이제 개정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이제 딱 표시된 자료도 있고 또 하나 파일은 그냥 다 검정색으로 글씨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빨간색으로 된 거 이제 그건 이제 개정된 부분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된 부분은 이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개정된 부분이 많으면 그 부분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교재에 붙일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빨간색 글씨가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버전을 올렸는데 뭐 그건 알아서 선택해서 붙이시고 그래서 또 이 4월 1일 날 또 개정되고 그러면 또 해야 돼서 또 책이 또 좀 지저분해지죠. 자료 정리 또 한 번 더 해야 되고 저도 그래서 하여튼 마다했는데 하여튼 그럼 일단 하기로 한 거
해봅시다. 근데 솔직히 지금 법 개정은 그렇게 크게 많이 된 건 없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유의미한 개정은 있긴 있어요. 유의미한 개정은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건 없긴 한데, 단 이제 요 지금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요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개정한 거 플러스 그다음에 제 책이 작년 한 2월쯤에 이제 편집이 됐거든요. 2월이 아니라 2월에 이제 초안을 넘기고 하여튼 4월인가 이제 그 4월에 이제 시행령 보고 또 다시 시행 그 개정된 거 보고 이제 좀 수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4월 전인가 하여튼 그 이제 제가 원본을 넘겼죠. 그 이후에부터 이제 또 중간중간에 관세법은 자잘자잘 시행령도 그렇고 자잘자잘한 개정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좀 포함하는 내용으로 일단 가져왔어요. 특히 시행령이 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업 들으시면서 요 자료 보시죠. 요 자료 가지고 보시고, 만약에 뭐 요렇게 지금 요렇게 한 줄 정도다 그러면 내가 보던 거에 그냥 뭐 화이트로 칠해가지고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난 그냥 실로 깔끔한 게 좋다 그러면 이거 그냥 전체 뽑아가지고 그냥 책에 부착을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보면 일단 8조에 기한 및 기간 계산에서 기한이 이제 바뀌었죠. 이 납부기한 얘기예요. 납부기한이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뭐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요게 하나 더 들어갔다. 요런 거는 근데 모르겠어. 요거는 이제 뭐 1차 객관식에 나오기 좋겠죠. 여기 다른 거 하나 더 그밖에 대통령 좋아하는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여기 하나 더 들어갔다 요 정도고, 그 다음이 장부 등의 보관해서 요거는 이제 시행령 사항인데, 시행령 사항에서 이게 원래는 지금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좀 관세법 전체적으로 좀 많이 그 단어가 좀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지식재산권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식재산권 등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9장의 통합 파트 가면 지식재산권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지식재산권 등이라고 다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시고 그냥 요 등자만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원래 보던 교재.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제가 막 뭐 필기도 하고 뭐 줄도 긋고 뭐 색칠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교재, 또 막 이런 것도 새로 들어온 거 막 좀 수정하기 귀찮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관세법은 개정이 뭐 수시로 되니까, 물론 큰 개정은 이제 뭐 매년 초에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책을 이렇게 막 덧대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정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지난 책을 못 보죠. 최신에 이제 업데이트된 책들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지식재산권 등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대납세. 요거 이제 애매한 경우에 요거에 관한 사항인데 납세 의무자 파트에서 바뀐 건데, 요게 요 파트가 살짝 바뀌었어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지. 요거는 같아요. 요거는 같은데 구매 대행업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가 바뀌었냐? 요 문장은 다 똑같아요. 요 수령한 경우까지도 똑같아. 근데 요 뒤에 원래 수령하고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거짓 정보, 과세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라고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사라진 거야. 아예 사라지고 그냥 요거는 같아. 요거는 같아. 그냥 거기 있던 내용이 이제 빠졌다. 이런 게 제일 좋죠. 우리 같은 공부하는 입장에서 뭐가 삭제된다 이런 게 제일 편하긴 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대납세 의무를 강화시키는 목적이에요. 연대납세 의무. 강화 목적. 예전에 어땠어요? 수령을 하고 그다음에 과세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 수입신고 인등에게 과세 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요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하는 때 화주가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졌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약간 좀
더 회피할 가능성이 나는 거짓 정보 제공하지 않았다. 그쪽이 그렇게 팔았는데 이런 게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그냥 둘이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래서 납세 의무에 강하죠, 강화. 제가 늘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1조 법 1조 목적 나오죠. 목적에서 뭐 과세 채권 확보 뭐 하여튼 그게 하여튼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경제 불용. 요게 뭐였냐 원래 기획 재정 불용이었어요. 기획 재정 불용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지금 책에서 기획 재정 불용이란 말과 기획 재정부 장관 장관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게 다 바뀌었어요. 다 재정 경제 불용이랑 재정 경제부 장관으로. 이거는 총 모든 책을 전체를 통달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라면 재정 경제부랑 원래 예산혁신처인가 예산기획처인가 예산기획처 하여튼 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요 두 개가 원래는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를 했었거든요.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2008년도에 얘 두 개가 기획재정부로 합쳐졌어요. 재정부로 합쳐졌다가 지금 2026년부로 다시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면서 기획재정부령이란 말 대신 이제 재정경제부령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 요거 이거는 그냥 책에 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글에 뭐 이렇게 바꾸기 그걸로 이제 확 다 바꿔버렸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좀 뭐 화이트로 이렇게 지우시든 아니면 뭐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이건 기획재정부령 나오면 그냥 재정경제부령으로 쓰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좀 주지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한번 바뀌었어요. 아까 지식재산권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가격신고 파트에서 이 가격신고 파트 잠깐 요게 약간 조금 유의미할 수가 있는데 좀 더 볼까요? 이제 여기 보시면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당하고 상한 조원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작년 이제 2025년 10월부터였나? 10월부터였나? 하여튼 9월인가 10월 달부터 이제 원래 가격 신고를 하고 원래 자료를 제출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자료를 대부분 제출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지침으로 이제 확 명시를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근데 같은 물품을 같은 구매자한테 이제 동일한 물품을 계속 사는 경우에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그래서 매년 1회씩만 제출하면 된다. 가격 자료를 그렇게 말씀드렸죠. 가격 자료라는 거는 뭐예요? 뒤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가산 요소가 있는 경우 가격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산 요소에 관련된 자료 또는 공제 요소. 그 다음에 특히 이게 가격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의 이제 거래 요것 때문에 더 아마 제출하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그런 의도가 아마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게 좀 개정이 약간 됐는데 요 파트를 그래서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가격신고 파트를. 왜냐면 작년에 그런 이슈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되게 그래서 막 실무하시는 관세사 분들이 이거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제출하냐 막 하고 막 세관이랑 막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약간 이건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올해 시험에.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제출 생략하는 거죠. 제출하는 생략. 그래서 보시면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최초 번에는 제출해야 돼요. 최초는 제출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같은 판매자, 저쪽에 판매자, 수출자랑 구매자 같은 조건. 이 같은 조건이에요.
이 말도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관세사들이 막 가서 막 질의하고 있어. 같은 조건으로 같은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출해야 된다. 같은 조건? 같은 조건이 뭔데? 뭐가 같은 조건? 뭐 인도 조건만 말하는 건가? 인도 조건만? 아니면 가격? 단가? 단가가 같은 조건이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런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좀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산 금액이 뭐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뭐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 없다고 인정하는 관세청량이 정하는 경우, 그래. 이런 경우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개정도 있었고 했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요거는 가격 신고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요거만 좀 추가됐어요. 문구가. 요 문구가 추가돼서 요 문구만 조금 기재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출한 과세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 과세 자료.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는 뭐 계약서, 뭐 그다음 각종 비용의 금액물 산출 증빙 자료, 뭐 기타 가격 신고의 내용 입증 자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걸 진짜 구체화 시켰죠. 엄청 구체화 시켰어요. 구체화 시켜가지고 뭐 성품장, 계약서, 그다음 각목의 자료들을 보시면 뭐 요거는 이제 1항이죠. 가산 요소나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는 뭐지? 구매 가격 아니 실제 지급해야 될 가격,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대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상계하는 금액, 변제, 뭐 간접 지급액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이제 30조 하면서 이제 다 배우시는 관세 평가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뭐 실제 지급 금액에 대한 뭐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종 비용 금액의 산출 금액 증빙 자료. 그다음에 여기 나오죠. 특수관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수용품 가격 산출 내역 등 내부 가격 결정 자료, 그다음에 내용이 입출하는 데 필요한 자료. 요것들이 예전에 이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선언적이라 해야 되나? 약간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됐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 제출하라 라는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요 가격 신고 파트는 27조죠. 30조가 아니죠. 30조는 이제 관세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빠지는데 27조는 안 빠져요. 그래서 가격 신고 파트, 물론 이 파트도 중요한데 가격 신고 대상, 가격 신고를 생략하지 않는 대상, 뭐 그런 것들. 가격 신고 생략 대상, 생략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 그것도 조금 봐주시길 바래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여기만 살짝 바뀐 거고. 이거는 뭐 요거만 따로 좀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보시면 사유주사 또는 전화 재임 산청 담과세의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반려사유죠. 반려사유 어디 갔어? 신청 반려사유. 이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사전 심사에 대해서 이제 반려할 수 있는 사유인데 요것들이 이제 현행에 있던 거고 요것만 이제 추가됐죠. 추가됐어요. 그래서 해당 거래 관계 또는 거래 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의 중요한 사항이 신청 내용과 달라서 관세청장이 사전 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사전 심사 보면 반려할 수 있다. 그냥 반려 사유가 5가지로 늘었다. 이것도 좀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것도 이 파트도. 왜냐면 딱 5개죠. 5가지 쓰시오. 반려 사유 5가지 쓰시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과세가격 결정법무 사전심사 관련 이제 내용인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기간 이내에 신고할 거. 대한 요건이죠. 37조 4 한번 볼까? 37조 4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은 과세 납세 의무자가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법에 따라 납세 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렇죠. 그 말했죠. 과세가격 사전심사나 풍업분류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에서 그 결과는 세관장을 구속한다 그랬죠. 세관장을 기속한다 그랬죠. 세관장. 근데 세관장이
그 사전 심사 결과에 따라서 신고했는데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과세가 결정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요건, 그 요건들이 요게 조금 개정이 됐어요. 기간 이내에 신고할 거. 결과 통보일로부터 뭐 3년, 그다음에 1항 3호에 따라 과세가 결정한 사전 심사를 신청한 1부터 2까지 기간 해가지고 통보일, 그다음에 통보일 3년이 되는 속한 연도의 말일, 뭐 이렇게. 그리고 통보일 기준이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속한 사업연도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일 2년 연장을 더 신청한 경우는 5년이 되는 속한 날이 사업연도의 말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 이내에 과세가 결정하고 사전 심사 결과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세관장이 그 결과대로 이제 신고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료심사 이런 거는 조항이 그냥 살짝 바뀌었어요. 조항 이런 것도 요거만 그냥 살짝 바꿔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특수관계자, 여기 보시면 특수관계자 수익물품 과세자료 제출 범위 등인데, 여기서 부담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자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특수관계 있는 자가 따라 34호 단서에 해당 여부 경우임을 증명하여 같은 예를 들어 과세가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이제 특수관계에 영향 안 미쳤다는 그건 거죠. 그런 증명. 3조 1항 및 2항에 따라 과세가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같은 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계산 방법. 이게 이제 가산 요소죠. 가산 요소. 가산 요소 같은 경우에 이제 구분이 안 되면 그냥 다 과세가 가산 요소가 아니구나. 가산 요소. 공제 요소도 그렇고 가산 요소도 그렇고 구분하여서 계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법 31조부터 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견 게시할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좀 신설되고 요게 살짝 개정됐어요. 그리고 가산세 파트는 이 부분만 이제 개정이 좀 됐는데 요 뒤에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 그냥 준용 규정이에요. 준용 규정에서 뭐 국세 기본법이 약간 또 개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뒤에 뭐 어떤 것들이 이제 어떤 조에 몇 항 몇 호를 준용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나와요? 그냥 뭐 국세 기본법을 준용한다. 약간 이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요거는 그게 별로 막 딱 그렇게 와닿진 않네요. 이제 준용 규정. 요거 약간 각 그 준용하는 규정에 대한 그게 개정이 돼서 요것도 다 개정이 됐다. 그 다음에 가산세 감면. 요게 조금 이제 가산세 감면 파트인데 이게 또 중요하죠. 여기 중요하죠. 86조 2항이란 거는 사전심사죠. 사전심사. 품목분류. 품목분류 사전심사인데 내용을 보시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감옥에 따른 기간 내 요 기간 이내에 신고 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남옥에 따른 기간, 기간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42조 제1항 1호의 금액을 감면을 해주는데, 우리 그때 문제풀이 시간 때 했었죠. 42조 가산세 규정 서술할 때 어디였어? 1항 1호로 뭐라고 하는 거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세라고 한다라고 이제 답안지 적으라고 했죠.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이하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하 뭐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한다라고 해야지. 그다음에 요런 감면 규정을 적을 때 편한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또 계속 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42조 제1항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그냥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시면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에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수정 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리고 여기 만약에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이에요. 여기는 사전심사 신청. 사전심사 여기 신청이고 여기는 뭐 2개월이네. 이렇게 이따 치면 우리가 그 품목분류 사전심사 규정을 할 때 거기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수입 신고 전에 뭐 사전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해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A라는 물품이 있어요. A라는 물품이 있는데 지금 물품이 급해. 빨리 받아야 돼. 근데 얘가 새로운 물품이에요. 새로운 물품. 새로운 물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품목 분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도 없어. 근데 여기 지금 국내에서 빨리 조달을 해달래.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럼 일단 수입을 해야지. 수입 신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수입을 하는 거야. 수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왜냐면 지금 여러분 97류까지 이제 HS 코드를 배우잖아요. 4자리씩. 4자리 엄청 열심히 외우고 계시죠. 그거 해봤자 뭐 140개, 1400개 정도 되네. 하여튼.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물품이 많아요. 그 얼마나 많은 물품을 이 97류 안에 다 이렇게 우겨 넣는 거. 우겨 넣다 보니까 새로운 물품은 어디다 들어가야 될지 가끔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완전 진짜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여기도 넣자니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저기 넣자니 저기도 맞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 예전에 드론 얘기해줬어. 드론이 처음 나왔을 때 얘를 어디로 분류를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이 막 토론이 이어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비행체에 분류돼야 된다 아니면 장난감에 분류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드론을 띄울 때 대부분의 드론이 이제 카메라를 달고 있었거든요. 촬영용으로. 그래서 이게 결국 카메라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카메라가 없는 요거 그냥 장난감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장난감 세번으로 분류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처음에 이제 새로운 물품이 나오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세율이 말했죠. 근데 품목 분류가 중요한 이유가 세율 때문에 그렇죠. 품목 분류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되고 수입 요건이 결정되잖아요. 요거 때문에 품목 분류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일단 수입을 해야 돼. 일단 뭐 여기서는 관세법에서는 뭐 사전심사 수입 신고 전에 사전심사 신청해라 이러는데 아니 일단 수입해야 돼. 일단 나중에 뭐 추징을 맡든 하든 왜냐면 지금 국내에서 급하다는데. 그래서 이때 만약에 수입 신고를 해요. 이때 수입 신고. 좀 잠깐 지울까. 만약에 이때 사전심사 신청일 전에 여기 때 수입 신고를 해. 수입 신고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돼. 그게 불안해. 이게 여기도 분류될 것 같고 여기도 분류될 것 같은데 이게 세율 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로 분류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여기로 분류하면 세금이 없을 것 같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입 신고를 하다가 일단 안 되겠다. 이거 사전심사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해가 사전심사 신청해. 사전심사 신청하는데 사전심사 신청하고 난 후에도 이제 또 수입 신고 할 수 있죠. 이 물품이 핫한 아이템이라니까. 계속 이제 국내에서 이제 빨리 수입해달라고 계속 난리 치는 거죠. 이때 수입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딱 결과가 나왔어. 결과.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럼 얘들을 만약에 기존에는 0%로 신고를 했다고 쳐요. 세 번이 기본 세율이 0%예요. WTO 협정에서 0%여서 0%를 신고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8%였어. 8%. 그럼 얘들 다 이제 수정 신고 해야 되죠.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럼 어땠다? 그럼 이 사전 심사 신청일 이후 건. 근데 물론 이전 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 이전 건에 대해서는 왜냐면 수입 신고 전에 사전 심사 신청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 안 하고 그냥 수입 신고 한 거죠. 그냥 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랑 납부지연 가산세를 다 맞는 거야. 가산세, 라이트. 얘들을 다 부과를 하는 거야. 다 추징. 근데 나 사전 심사 신청했는데 그 이후에도 수입하는 거. 요건. 이 건이 이슈였던 거죠. 아니 나는 사전 심사를 신청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수입 신고 전에 사전 심사 신청하라며. 근데 사전 심사 결과를 받고 수입 신고하라는 말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의가 제기에 들어간 거지. 이건 너무 가혹하다. 그래도 사전 심사를 신청하고 나서 수입 신고 한 건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요 가산세만 면제돼요. 그래서 그 가산세는 면제가 됐어요. 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면제. 면제됐죠? 면제가 됐는데 근데 어쨌든 네가 이때 수입 신고 했을 때 납부해야 되는 관세인데 잘못 신고해가지고 어차피 추징을 받게 됐는데 어차피 내 관세이기 때문에 이자 성격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를 해야 된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요게 결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가 돼야 돼요. 수정 신고. 왜냐면 더 가게 되면 이것도 뭐 이자도 커지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세관에서도 그러면 2개월 안에 결과일로부터 2개월 안에 네가 요 기간 안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 만약 부족 세액이 있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면제해 줄게라고 해서 들어온 게 요 규정이에요. 이 규정. 요거는 약 되게 유의미하죠. 기존에는 사전 심사 신청을 하고 나서 수입 신고한 건에 대해서 이제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다 추징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규정에 나와 있잖아. 수입 신고 전에 사전 심사 신청을 해라. 근데 그럼 사전 심사 신청하고 수입 신고 한 거는 상관이 없죠. 근데 결과 통지를 받고 수입 신고 해라라는 말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신고 불성실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요게 개정이 돼서 가산세 파트도 잘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010년도에 2020년 2020년도에 시험을 봤을 때 그때 2020년 초에 2020년 초에 가산세가 대폭 개정이 됐었어요. 대폭. 물론 이런 미미한 개정은 아니었는데 이거 미미하진 않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해에 50점짜리로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 개정 특강 요청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왜냐면 개정된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오기도 해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는 2차 강사여가지고 4월에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요건 좀 유의미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아까 가격 신고 파트랑 가산세 파트.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요거 환급금의 결정은 요거 조항 살짝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가산율 이자율이 이제 1,000분의 31이다. 요거 정도. 요거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이거는 매년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 뭐지? 그 문구만 잘 외우시면 돼요, 문구만.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 변한 파트인데, 그 서면에 원래 서면이라 원본이라 돼 있었는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자문서 제출된 경우 전사문서를 말한다. 요거야, 요거 정도. 요즘 다 전자로 하지 서면으로 잘 안 하죠. 요즘엔 다 그 세관 공무원들도 이제 뭐 필요한 자료 있으면 뭐 그 유니패스 통해서 올리라든지, 아니면 유니패스 통해서 못 올리는 자료면 이제 뭐 자기 이메일 알려주면서 뭐 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요즘 서면 제출이 아직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사라졌죠. 예전보다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뭐 수입 신고하다 검사가 걸린다 이러면 그 서류를 이제 내주시는 분이 따로 있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또 돈 쓰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요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요거 바뀌었고, 그다음에 우회 덤핑의 유형. 우회 덤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요게 이제 작년에 아마 개정이 됐을 거고, 법이 우회 덤핑 방지 관세 부과. 그다음에 요게 2025년 10월 달에 11월 10월 달에 개정되고 11월 달에 일부 또 개정되고 개정됐어요. 우회 덤핑. 우회 덤핑이 이제 좀 중요해졌죠. 이것도 약간 지금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우회 덤핑이 뭐죠? 덤핑 관세가 공급국이랑 공급자를 지정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뭐 C국에서 우리나라 국으로 실패하는데 여기 덤핑 방지가 걸렸다. 그래서 이거는 뭘 보냐면 공급국이 어딘가, 공급자가 누구인가, 이거에 따라서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서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제2 여기로 보내는 거죠. 물품 여기로 보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회 덤핑이죠. 우회 덤핑. 얘는 안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방지하겠다. 요것도 우회 덤핑이니까 이것도 덤핑 방지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56조 2 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51조에 따른 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줬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을 했죠. 그러니까 먼저 법이 개정이 됐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국회에서 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기획재정부였는데 이제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령으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법이 좀 더 포괄적이고 시행령이 좀 더 구체적이고 갈수록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시행규칙 다음에는 이제 관세청 고시, 뭐 훈령, 지침 뭐 이런 걸로 해서 더 실무화가 돼요. 더 구체적으로 돼요. 그래서 나오는데 법 51조에 따라 덤핑 관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 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 이런 행위가 경미한 행위라고 보는 행위로 보는데, 근데 단 요게 괄호가 좀 중요해요. 제가 괄호는 잘 안 보는데 그 행위로 관세, 통계, 통합, 품목, 분류상 품목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했잖아요. 품목 분류라는 게 조금만 보면 이쪽이고 조금만 보면 이쪽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이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쪽이야. 근데 어쨌든 본질적 특성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뭐 형태, 포장 방법,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경미한 행위로 봐서 우회 덤핑 방지 관세를 우회 덤핑 물품에 대해서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면 이 세율, 저렇게 보면 저 세율이기 때문에 보시면 형태에 따라서 세번이 또 달라지긴 하거든요.
용도에 따라서 또 세 번이 달라지기도 하죠. 같은 물품인데.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요 품목 분류가 품목 번호가 변경되더라도 본질적 특성이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이라면 요거는 부과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덤핑 방지 관세 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품을 제3국에서 덤핑 방지 관세 물품과 동종 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이것도 어쨌든 경미한 행위인 거죠. 단순히 이제 조립하고 가공만 해가지고 다시 파는. 요것들을 다 이제 우회 덤핑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러한 권한에 해당하는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은 뭐 재정 경제 무용으로 정한다. 요거는 뭐 크게 바뀐 게 없고. 요렇게 해서 요것도 좀 이것도 우회 덤핑 같은 경우에도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올해 이제 또 시행령까지 개정돼서 작년 10월쯤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나올 만하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규칙이에요. 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판단할 때 경영인 판단할 때는 이 항에 따라 같은 조 1항의 1호 1호에 따라 이 경미한 행위에 대해 판단할 때 요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고려. 그다음에 부품과 덤핑 후에 대한 물리적 특성 및 화학 성분 차이. 그 다음에 통합 통계 관세, 품목 번호 차이. 뭐 이런 것들의 차이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하 따라 같은 조 1항 2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아까 이거죠. 아까 1호는 요거 본질적 특성.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단순 조립이나 가공한 행위. 요거 볼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 거죠. 고려해야 될 사항.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근데 이것까지 만약에 규칙이 나오면 진짜 어려워진다고 했죠. 이것까지 나오면 엄청 어려워질 텐데 글쎄요. 여기까지 나올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밑에 페이지가 좀 밀릴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보니까 제가 책을 만들 때 웬만하면 이제 한 페이지에 한 주제가 다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편집을 좀 이렇게 조금 빡빡하게 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이걸 다시 또 편집하고 최대한 여러분의 이제 가독성이 안 떨어지게끔 이제 좀 조절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기도 해요. 그다음에 요건 뭐 경미한 변경 행위들. 요거는 이제 약간 말만 요걸로 살짝 바뀐 거. 그다음에 조사 절차 같은 경우에 여기 한 1개월씩 늘었어요. 1개월씩. 원래는 1개월, 8개월, 9개월이었는데 이게 이제 2개월, 9개월, 10개월로 늘었어요. 기간이 좀 더 늘었다는 거. 그 정도고. 그다음에 이것도 준용 규정이에요. 준용 규정. 이것도 준용 규정인데 이것도 뭐로 본다 준용 규정이라서 이거 뭐 굳이 얘도 아까 뭐 전서면 전자문서 포함한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세율 불균형 물품 면세 규정이 살짝 바뀌었어요. 살짝 바뀌었는데 보시면 지정기간 10년. 원래는 3년이었거든요. 3년. 지정 공장 있죠. 지정 공장. 3년이었는데 10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원래 여기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2028년 12월 30일까지 수입 신고 물품에 대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라고 되는데 원래 여기 표가 있어. 표가 이렇게 있었죠. 표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몇 년 뭐 그다음에 뭐 몇 프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표가 그냥 없어지고 요걸로 바뀌었어요. 요 한 줄. 그 다음에 또 명칭이 하나 바뀐 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는데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다 바뀌었어요.
또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세가 가면은 학술 연구 용품 중에서 기간인데 뭐 요게 바뀌었는데 요거 뭐 다 외우시는 사람 없으시겠죠? 다 외우면 안 되죠. 한 10개 외워도 한 10가지만 최대한 시험 규칙이라서. 그다음에 요것도 뭐 산업통상부 장관, 그다음에 요게 하나 더 넣은 거, 기간이 하나 더 넣은 거, 이 정도. 오늘 종교용품이 하나 늘었죠. 종교용품 대상에 요게 하나 늘었어요. 요게 아주 신설이죠, 신설. 뭐 종교용품, 자선용품, 자연용품 등의 면세는 이제 약간 사회적 배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뭐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 경제 불량으로 정하는 의약품, 그렇죠. 뭐 희귀성 난치성 치료용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비싸겠죠. 비싼데 거기다 또 뭐 관부가세를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옳지 못하다? 하여튼 옳지 못하다기보다는 하여튼 그거에 대한 배려죠. 그거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로 여기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이제 특정 물품의 면세. 이 규정에서 원래 18가지였는데 이제 19가지로 늘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 같은 거 같은 이제 보호 목적이죠. 보호 목적이라서 얘 같은 거 들어올 때도 이제 면세한다.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명칭이 달라졌어요. 명칭 어디 갔어? 그냥 뭐 반도체 뭐 제조 장비 뭐 이런 거였는데 명칭이 좀 달라졌다. 명칭. 그다음에 관세 조사권 남용 금지에서 원래 이 부분이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이랬어요. 해당 사안. 해당 사안이었는데 이 말이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었죠.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에 대하여 이렇게 묶이죠. 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그다음에 외부문 또는 같은 상황에 따라 통지 거부된 조사 대상을 말한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좀 약간 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바꾼 것밖에 없죠. 그다음이 그다음에 이 시행령은 중복조사 금지인데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시해줬죠. 잠깐. 원래는 약간 좀 뭉뚱그려서 얘기했죠. 뭐 탈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뭐 일제 조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요걸 이제 좀 더 풀어서 얘기했죠. 3가지. 요것도 이제 개정도 됐고 해서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3가지. 그다음에 관세 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20일로 늘었어요. 기간이 늘어났어. 원래는 15일이었는데 이제 20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사전 통지를 안 하는 경우죠. 안 하는 경우에는 사유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사전 통지 사항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안 하고 그냥 가서 조사는 하겠지만 물론 이런 서면을 보여주긴 했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명문화 시킨 거죠. 명문화. 세관공무원 사전 통지 또는 제3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여기 있죠. 이거 사용 통제 뭐 증거인멸 조사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아무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당일날 가서 그리고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줘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비밀 유지는 이것도 명칭이 살짝 바뀌었어요. 명칭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이게 원래 통계청장이었는데 이제 국가데이터처장 이걸로 이제 명칭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 요청. 원래 같으면 원래 이게 어디 보자. 출국 금지 요청의 기준 최근 1년간 사무처 사유 없이 상해이거나 6개월 이상인 사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어디 갔더라? 원래는 1년간 체납된 관세가 5천만 원 이상인 1년간 체납된 관세가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을 없애버렸죠. 없애버려가지고 좀 더 이제 출국 금지 요청할 수 있는 그걸 좀 더 타이트하게 본 거죠. 1년간. 지금 벌써 50분 지났네. 잠깐만 쉬었다가